제 1118회차 로또 추첨일이었잖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 생일이나 어제 꾼 꿈에서 본 숫자 마킹하고 있을 때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조용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가동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로또 번호들 사이에 물리적 간격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행운의 번호를 찾는 게 아니라 숫자들 사이에 통계적인 긴장감을 찾는다는 건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매주 로또 사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보통 철저한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동그란 통 안에서 공이 막 무작위로 섞이는 완벽한 무작위성이라고 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그 굳건했던 믿음이 조금 흔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PD 플레임 AI 로또 시스템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코드와 데이터 뭉치를 해독해 보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 과학자들이 로또를 단순 도박이 아니라 어떻게 고도로 계산된 확률적 통제 영역으로 끌어내렸는지 추적하는 게 오늘 핵심 미션입니다. 일단 이 AI 시스템 실체를 이해하려면 AI가 번호를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최근에 1번이 자주 나오네? 아니면 7번 안 나온 지 꽤 됐네? 이런 1차원적인 빈도만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매번 그 번호판 보면서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은 핵심 소스 데이터, 그 노트 lm2.csv 파일을 보면요. AI는 우리랑 전혀 다른 차원의 파생 변수라는 걸 막 무수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파생 변수요? 그게 단순히 1, 2, 3 이런 당첨 번호 자체가 아니라 뭐 숫자를 재가공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코드에서는 이걸 편차, 영어로 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가령 당첨 번호가 8, 9, 19 뭐 이런 식이라고 쳐보죠. 네네. 이 시스템은 8이나 9라는 표면적인 숫자에 집착하지 않아요. 대신 그 숫자들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간격을 수치화하는 거죠. 아, 두 번째 번호 9에서 첫 번째 8을 빼면 갭 1은 1이 되고 세 번째 19에서 9를 빼면 갭 2는 10이 되고 이런 식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6개 번호 사이의 모든 편차를 구해서 그 변동성 흐름 자체를 추적하는 건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룰렛판 위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의 큰 고무줄로 다 연결해뒀다고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고무줄이요? 네. 만약 이번 주 번호들이 한쪽 구간에 막 너무 빽빽하게 뭉쳐 있으면, 그러니까 갭이 비정상적으로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편 고무줄이 엄청 팽팽하게 당겨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AI는 그 고무줄의 장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압력이 한계치에 달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번호들이 다른 쪽으로 튕겨 나갈 거라는 통계적 반발력을 예측하는 거죠. 와, 고무줄의 장력이라 확 와닿는 비유네요. 그런데 제가 소스 자료를 보니까 편차 말고도 무슨 회전수, 당첨합, 이웃수 같은 복잡한 용어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다차원적인 도구들이죠. 회전수라는 건 특정 번호가 당첨된 후에 몇 주 동안 침묵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아, 얼마나 오래 쉬었나 보는 거군요. 그렇죠. 1주에서 5주 사이에 나온 뜨거운 번호인지 아니면 21주 이상 나오지 않은 극도로 차가운 번호인지를 추적해요. 또 당첨합 추이도 보고 번호대를 요일별 구간으로 쪼개기도 합니다. 요일별이요. 네. 1에서 9번은 목요일 구간, 10에서 18번은 화요일 구간. 약간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어느 특정 구간이 통째로 전멸했는지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복권 기계에서 공 뽑는 거 구경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마치 기상학자가 내일 날씨 예측하려고 오늘의 온도만 보는 게 아니라 기압, 풍형, 습도, 구름 이동 경로까지 싹 다 수치화하는 거랑 똑같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기상 예측이랑 본질적으로 같은 접근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야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저랑 똑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무리 변수를 쪼개고 장력을 잰다고 해도 결국 로또 기계 안의 공들은 저번 주에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 못 하잖아요. 네, 당연히 기억 못하죠. 매주 추첨은 완벽하게 리셋되는 독립 확률이니까요. 주사위 던질 때 1이 5번 연달아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 1 나올 확률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거 전형적인 도박사의 오류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개별 사건의 미시적 독립성과 거시적 통계의 출현성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물론 호스트님 말씀대로 주사위 한 번 던지는 건 완벽한 독립 확률이 맞아요. 그쵸. 하지만 카지노가 왜 항상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다음 판의 룰렛 공이 어디 떨어질지 완벽하게 예측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수만 번, 수십만 번 게임이 누적되면 수학적 확률이 결국 거시적인 정규 분포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로 시스템적인 우위를 점하는 거죠. 아, 단기적인 예측이 아니라 장기적인 우위를 노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PD플레임 시스템도 내일 당장 1등 번호 6개를 신들린 듯이 맞히려는 게 아니에요. 네네. 수천의 데이터를 쌓아보면 특정 한 차의 합이나 회전수 패턴이 결국 통계적인 균형점을 향해 회귀하려는 경향성을 띠게 되거든요. AI는 바로 그 다음 회차에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갈 무게 중심을 포착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등골이 좀 서늘해지네요. 도박사의 오류를 극복하려고 아예 카지노 시스템 자체를 가져와 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 통계적 장력이 존재한다고 치죠. 인간의 뇌로는 이 갭, 회전수, 당첨합 같은 수십만 개의 교집합을 동시에 계산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고도화된 머신 러닝 로직, 즉 AI의 집단 지성이 투입되는 겁니다. 소스코드인 노트 LM3 텍스트를 보면 무려 4대 머신러닝 모델이 동시에 가동됩니다. 4개나요? 네, 랜덤 포레스트, 엑스트라 트리, XG 부스트, 그리고 라이트 GBM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데이터 과학계 어벤져스가 다 모인 느낌이네요. 실제로 그래요. 이 네 가지 모델은 데이터를 보는 철학이 다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수천 개의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서 다수결로 정하는 민주적인 방식이고요. 반면에 XG 부스트는 훨씬 집요하죠. 어떻게 집요하죠? 앞선 트리가 오답을 내면 왜 틀렸지 분석해서 가중치를 계속 수정하는 부스팅 기법을 씁니다. 그리고 라이트 GBM은 수직으로 아주 깊게 파고들어서 압도적인 속도와 정확도를 제가 이 부분 나오면 너무 깊이 들어가서 문제네요. 하하하. 방금 전문가님의 데이터 과학자 본능이 막 폭발할 뻔했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이 쏟아졌는데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아주 직관적으로 요약해 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진 4명의 천재 AI 과학자를 방 하나에 가둬둔 거네요. 한 명은 다수결 좋아하고 한 명은 오답 노트 파고들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천재들한테 로또 데이터 던져주고 자, 각자 계산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번호만 뽑아내. 이렇게 시키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앙상블 기법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줬어요. 근데 이 천재들이 합의할 때 아주 엄격한 채점표를 씁니다. 채점표요? 어떤 기준이죠?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점수입니다. 최근 너무 자주 나와서 뜨거워진 번호랑 오랫동안 숨어 있어서 차갑게 식어버린 번호 사이에 밸런스를 계산하죠. 아까 말씀하신 고무줄 장력을 재는 핵심 지표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백미인데 바로 기운 점수 시스템입니다. 이건 시간 흐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두는 아주 정교한 방식이에요. 기운 점수요? 이름이 약간 무협지에 나올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과거 추첨 데이터를 5주, 10주, 15주, 30주, 45주, 그리고 전체 빈도 이렇게 6단계로 쪼갭니다. 왜 그렇게 잘게 쪼개는 거죠? 5주 단위 짧은 점수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봐요. 로또 기계도 결국 물리적인 기계니까 특정 배치의 공들이 미세하게 더 잘 빠져나오는 단기 편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요. 그렇죠. 반대로 45주나 전체 점수는 절대적인 통계적 평균치를 추적하죠. AI는 이 짧은 파도랑 긴 해류의 흐름을 동시에 분석해서 가중치를 주는 법니다. 와,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네요. 4명의 천재 AI가 단기 모멘텀, 장기 평균치 다 씹어 삼켜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근데 결국 이 결과물이 우리 같은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니까 흥미로운 전략 변화가 눈에 띄더라고요. 과거에는 AI가 12개 번호를 추천해줬는데 현재는 15수 압축 전략으로 대대적으로 수정했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45개 중에 딱 몇 대 맞춰야 하는 게임에서 후보를 15개로 늘렸다. 이거 얼핏 들으면 예측력 떨어져서 슬쩍 3개 얹어준 꼼수 같거든요. 족집게처럼 딱 6개 찍어줘야 진짜 AI 아닌가요? 바로 거기가 사람들이 AI랑 확률을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15수로 늘린 건 예측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학적인 방어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단이에요. 방어율이요? 야구 투수들이 따지는 그 방어율 말인가요? 비슷한 개념이죠. AI가 추천한 후보 그룹 안에 실제 1등 번호 6개가 모두 갇혀있을 확률을 말합니다. 로또는 하나만 빗나가도 1등에서 탈락하잖아요. 무자비한 게임이죠.
네, 만약 12개만 제시하면 그 그물망 사이로 당첨 번호가 빠져나갈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하지만 15수로 단 3개 숫자만 확장해도 수학적 확률 공간이 비약적으로 넓어집니다. 안전망이 훨씬 촘촘해지는 거군요. 맞아요. 시스템 메시지 중에 이 15개 안에 다 있다. 이런 약간 도발적인 멘트가 있는데 이게 단순 호객행위가 아니라 방어율 상승에 대한 묵직한 자신감인 셈입니다. 아, 확실히 이해되네요. 그리고 이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UI 화면도 인상 깊더라고요. 단순히 텍스트로 띡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디자인에도 신경을 썼죠. 일반 추천은 골드 테두리로 보여주고 구독자용 VIP 리포트는 핑크랑 레드 계열로 되게 화려하게 디자인했더라고요. 내가 진짜 특별한 데이터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시각적인 심리 효과까지 노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 UI에서 제일 소름 돋았던 건 따로 있습니다. 시스템이 최종 6개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15개 안에서 6수를 고르는 수동조합 UI 단계를 무조건 거치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그게 이 시스템을 관통하는 철학이에요. 개발자는 AI가 미래를 확정적으로 예언하는 마법의 구슬이 아니란 걸 아는 겁니다. AI의 진짜 가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노이즈를 제거한다. 네. 45개 중에서 확률 희박한 30개를 가차없이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가장 정제된 15개만 사용자 눈앞에 대령하는 겁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온전히 인간 직관에 남겨두는 방식이죠. 이야,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AI가 주인님 이번 주 1등은 무조건 이 6개입니다. 이렇게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 유능한 비서에 가깝네요. 사장님, 쓸데없는 서류 30장은 제가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살아남은 핵심 서류 15장만 추렸으니 최종 결제만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보 홍수 시대에 우리가 AI를 다루는 가장 올바른 방식 아닐까요? 데이터가 자라는 노이즈 제거 영역이랑 인간 직관이 개입할 영역을 깔끔하게 분리해낸 거죠.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비서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실적이 증명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실증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데이터 과학계에서 증명 없는 이론은 공상과학 소설이죠. 소스코드에 명시된 1107회차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장기 백테스팅이라는 대목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시점이군요. 과거 당첨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돌려봤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게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척도인데 흥미로운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백테스팅 돌릴 때 사용자의 인위적인 제외수를 강제로 적용하지 않는 순수 알고리즘만 가동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수 알고리즘만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인간의 운이나 직관에 오염돼 버리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시스템은 그런 편향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오직 4대 양상물 AI 순수 예측력이랑 15수 압축 로직 방어율만 엑셀에 저장하면서 냉혹하게 자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들을수록 마치 자율주행차 출시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반복해서 돌려보는 거랑 똑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이 검증은 과거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코드 중에 로또 애널라이저.py라는 동적 자동화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매주 추천 끝나면 최신 당첨 번호를 CSV 파일 맨 밑에 딱 한 줄 추가하면 됩니다. 정말 한 줄만 추가하면 끝인가요? 네, 그러면 스크립트가 스스로 깨어나서 최신 데이터를 인식해요. 그리고 조건 조합을 새롭게 짜고 과거 기록이랑 다시 치열하게 비교해서 다음 회차 가중치를 재조정하죠. 유기체처럼 진화하는 거군요. 네, 특정 회차부터 강도 높은 백테스팅을 멈추지 않는 건 우연한 요행에 기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과학적 제한성을 스스로 끈질기게 입증하려는 태도죠.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로또라는 뻔한 소재로 사실상 데이터 과학의 심연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해진 건 로또가 더 이상 운이 지배하는 맹목적인 추첨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완벽한 데이터 과학의 실험장이죠. 편차, 회전수, 머신러닝 앙상블, 방어율 극대화 전략, 그리고 냉혹한 백테스팅까지 방송 들으신 여러분도 세상 현상을 다차원적으로 분해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구조적 사고를 경험하셨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변수를 어떻게 쪼개고 AI에 학습시키고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것인가. 이건 로또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마케팅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통찰입니다.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 시야가 확 트이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무작위해 보이는 로또조차 치밀한 다차원 분석으로 확률적 통제가 가능하다면 여러분 삶이나 비즈니스에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운에 맡겨야 해. 하고 체념한 그 일은 과연 진짜 완벽한 운일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아니면 아직 여러분이 그 혼란 속에서 숨겨진 데이터 패턴, 즉 인생의 갭과 회전수를 찾아내지 못한 것뿐일까요? 다음 시간까지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운명을 바꿀 데이터는 이미 여러분 컴퓨터 구석에 방치된 엑셀 파일 안에 조용히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